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면서 베이징에 이어서 상하이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방역을 이유로 제한해왔던 여권 발급을 내년부터 정상화하기로 하는 등 위드 코로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먼저 중국 코로나19 확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을 휩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상하이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감염자 폭증을 경험한 베이징이 다소 주춤해졌죠. 그러자 이제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거의 모든 병원은요, 지금 코로나 감염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중국이 방역 완화 조치한 게 지난 7일이었죠. 그 여파가 이제 상하이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이제 누구도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통계 발표 중단한 만큼요, 상하이의 신규 환자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의 고통을 호소하는 응급전화는요, 지난주보다 30% 정도 늘었고요. 또 같은 기간에 구급차는 5천 건 넘게 더 출동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상태의 관리 수준이라면 석 달 안에 중국에선 12억 명이 감염되고요. 또 6개월 동안 사망자는 최대 150만 명에 이를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대부분이 겪고 나서야 상황이 안정될 거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등급을요, 기존의 A에서 B로 한 단계를 낮췄어요. 또 해외 입국자 의무 격리도 다음 달에 이제 폐지하고요. 다음 달 8일입니다. 또 일반 여권 발급 역시 같은 기간에 또 정상화하겠답니다. 그동안 막혔던 해외여행 규제 풀고 또 사업하러 또 여행하러 중국에 오는 사람들 지금보다 더 편하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 정책에 강력한 의지로 읽히죠. 자, 이런 방침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걱정은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바꾼 나라 밖에서 더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대규모 감염 그리고 개방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 못하는 새 변이가 나와서 그게 전 세계로 퍼지지는 않을까, 그걸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죠. 특히 다음 달에 중국의 춘제, 그러니까 중국의 설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민족 대이동이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최대 고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가장 먼저 반영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요, 당장 모레부터입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요, 직접 기자들 앞에서 검사 강화한다 그렇게 밝혔어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 7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항에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이었죠. 입국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포기했는데 이번에 중국만큼은 다시 예외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폭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눈폭풍으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이 무려 60명을 넘었다고요. 눈은 그쳤습니다만 눈 폭풍이 몰고 온 여진 여전합니다. 화면 보고 계시죠? 뉴욕을 중심으로 몰아친 눈 한파, 지금까지 적어도 64명이 숨졌다는 게, 적게 잡아서요, 64명 숨졌다는 게 지금까지 들어온 현지 언론의 보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인명피해 더 확산될 거다, 더 확인될 거다, 그런 예상이 더 많습니다. 특히 거친 눈보라가 몰아친 미국 뉴욕주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 주변, 화면을 보시는 곳입니다. 이 주변의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물론 지금은 눈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만 산더미 같은 눈덩이 그대로 있고요. 또 도로 곳곳에 자동차, 버스, 심지어 구급차까지 눈 속에 파묻힌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2022년 겨울, 그것도 미국 뉴욕에서 YTN 뉴스룸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폭풍은 그쳤지만 항공 대란 사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기는 제때 뜨고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미국 항공사의 결항률이 무려 20%를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 나이아가라 공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길 빼고는 뭐 공항 활주로에 쌓인 눈을 대부분 치워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저비용 국내선 항공사인 바로 사우스 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12,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서요,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죠. 이 항공사들이 결항률이 뭐 많아야 2% 안팎인 상황에서도 이 항공사만은 2,400여 편 운항 또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미국 교통부는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항공 대란을 일으킨 항공 대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 대한 조사 방침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눈폭풍이 몰아친 시간에 중동 사막에는 때 아닌 폭우가 내려서 폭포까지 생겼다고요. 화면 먼저 함께 보실까요? 예. 자, 절벽 아래로 거대한 물줄기가 저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폭포죠. 하지만 원래 있던 게 아니라요,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한나절 만에 저런 폭포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연 절벽에 숨어있는 이 유산을 보려요, 조금 전 보셨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폭포가 생길 때도 관광객 많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또 이렇게 점점 물에 차오르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불상사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페트라는요, 지난 2018년에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2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은 중동 아닙니까? 하지만 배수 시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큰 피해가 사실 나고는 합니다. 미국에서 올 한 해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친 미성년자가 6,000명이 넘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서 미성년자 총 맞아 숨지거나 다친 사상자가 2배 늘어나는 데는 꼭 8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